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식었네요. 탁상 위 불빛만 희미했어요.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낯익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잔잔한 배경음이 깔렸죠. 컵에 남은 물이 살짝 흔들렸어요. 윤정아 씨에게 보냅니다. 그 이름 분명 내 이름이었어요. 숨이 목에 걸렸어요. 손끝이 떨렸죠. 비가 오던 날이었지요. 그 문장 내가 썼던 거예요. 40년 전 편지 문장이었어요.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나는 라디오 앞으로 다가섰어요. 볼륨을 올리며 귀를 기울였죠. 정화 씨 용서해줘요. 낯선 목소리가 그 말을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창밖엔 새벽비가 내렸어요. 유리창에 서리가 엉겨 있었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왜 지금 내 편지가 들리는 걸까? 손을 떨며 전화를 찾았어요. 라디오 번호를 눌렀죠. 삐 소리가 이어졌어요. 상담원이 느릿하게 말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방송된 사연 제 이야기예요.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그 문장 제가 쓴 편지예요. 할머님, 그런 문이 많아요. 그 말이 칼처럼 박혔죠. 숨이 막혔어요. 장난 전화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전화기 너머로 음악이 흘렀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내 인생이야. 거실 벽시계가 똑딱였어요.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직도 라디오예요? 그의 말에 대답이 막혔죠. 준호야, 그 사연 내 편지야. 또 그 옛날 얘기예요? 아들의 눈이 피곤했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일은 끝났잖아요. 그 말이 오래 맴돌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요. 진실은 아직 묻혀 있잖아요. 창문을 열었어요. 비 냄새가 들어왔어요. 젖은 골목이 번들거렸죠. 그날의 빗소리 같았어요. 탁자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죠. 1979 편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봉투 안엔 노란 종이, 먹줄이 흐릿했죠. 거기 적힌 문장 그대로.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기다렸지요. 라디오 속 목소리가 다시 말했어요. 그녀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누가 왜 내 이야기를 읽는 걸까? 라디오 불빛이 깜빡였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눌렸죠. 나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5시 55분. 서랍 밑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회계실이라 적혀 있었죠. 그 단어가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숨이 깊어졌죠. 전화기를 다시 들었어요. 방송국 주소 알려주세요. 상담원이 놀란 듯 했어요. 직접 방문하실 건가요? 예, 직접 확인하러 갈게요. 코트를 걸쳤어요. 우산을 챙겼어요. 라디오만 켜둔 채 문을 열었죠. 주파수 불빛이 점처럼 남았어요. 정화 씨 들리나요?
라디오에서 마지막 문장이 흘렀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들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젠 내가 말할 차례야. 라디오 불빛이 점점 사라졌어요. 문을 나서니 새벽비가 얼굴을 스쳤죠.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골목이 젖은 채로 반짝였네요. 버스 정류장엔 아무도 없었어요. 간판만 덜컹거렸지요. 나는 주머니 속 봉투를 쥐었어요. 손끝이 조금 차갑네요. 그 편지 왜 지금일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가슴속이 계속 요동쳤죠. 멈추려 해도 멈춰지질 않네요. 방송국 유리문 앞에 섰어요. 불빛이 푸르스름했어요. 아무도 없는 로비, 청소기 소리만 울렸죠.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새벽에 웬일이세요? 라디오 담당자 좀 만나야 해요. 아직 근무 전이에요. 나는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윤정화 청취자예요.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죠. 접수함에 넣고 가세요. 아니요, 직접 전해야 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요한 사연이라서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죠. 할머니, 새벽엔 위험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난 오래 기다려봤어요. 의자에 앉아 손편지를 폈어요. 잉크 자국이 흐릿했어요. 민호야, 이 편지 기억나니? 눈이 조금 시렸네요. 라디오에서 들린 그 목소리, 분명 남의 입이었는데요. 왜 내 문장이 그대로였을까요? 누가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벽시계 초침이 또각거렸어요. 6시 반이 다 됐어요. 유리문이 덜컥 열렸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여기 왜 계세요? 라디오 작가 만나고 싶어요. 예약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어요. 오늘 방송된 사연 제 이야기예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사연은 익명 접수입니다. 그 문장 제가 쓴 거예요. 나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손등에 힘이 들어갔죠. 그녀가 편지를 훑어봤어요.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 문장, 비가 오던 날, 그건 제 필체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죠. 신분증 있으세요? 나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냈죠. 그때 이름 그대로예요.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나를 어디선가 본 듯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복도 끝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화 씨? 그 목소리에 숨이 멎었어요. 저를 아세요? 예전에 우리 회사 회계실에서. 그의 말이 흐려졌어요. 그는 내 과거의 동료였어요. 그때 나를 범인으로 몰았던 사람.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죠.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화 씨 아직도 그걸 기억하네요. 그가 얕은 웃음을 지었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내가 말하자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젠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제 인생이니까요. 그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테이프였죠. 라벨에 1979 회계실이라 적혀 있었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주머니에 숨겼어요. 가방 끈이 흔들렸죠. 그녀 젊은 작가가 그 장면을 봤어요.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혹시 녹음본인가요? 그가 말없이 자리를 떴어요. 나는 작가를 바라봤어요. 저 남자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대답했죠. 증거가 필요하네요. 증거라면 제 삶이에요. 말이 끝나자 울음이 치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방송국 규정은 있지만 나는 눈을 들었어요. 그날 테이프 꼭 찾아야 해요. 네,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따뜻하진 않지만 흔들렸어요. 나는 다시 봉투를 쥐었어요. 종이 냄새가 손끝에 남았어요. 심장이 조금 진정됐어요. 결심이 들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번엔 내 입으로 말할 거예요. 밖으로 나가니 빗줄기가 잦아졌어요. 하늘이 조금 밝아졌죠. 내 마음도 조금 가벼웠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라디오 사연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비가 그친 새벽 거리,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어요. 나는 가방을 꼭 쥐었어요. 편지 봉투가 손바닥에 눌렸죠. 그 안에 종이가 아직 따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내 편지를 보냈을까? 왜 지금일까? 왜 하필 나일까? 모든 게 우연 같지 않았어요. 버스 창가에 앉았어요. 유리 너머로 빗물이 흘렀죠. 거울처럼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빛이 예전보다 더 단단했어요. 다시 찾아야 해요.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날 회계실의 냄새, 소리, 그림자까지 떠올랐어요. 잊은 줄 알았는데 다 남아 있었네요. 책상 위 먼지, 타자기 소리, 누군가의 낮은 웃음. 그 모든 게 아직도 귓가에 남았어요. 내가 가진 건 편지 한 장뿐이에요. 하지만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수첩을 펼치자 낯선 숫자가 보였어요. 1123-79A. 그건 거래 코드였어요. 그날 사라진 금액의 표식. 나는 볼펜으로 메모했어요. 잉크가 번지며 손끝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가 훅 날렸어요. 노란 파일이 눈에 들어왔죠. 회사 장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서명이 나왔어요. 이상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식었어요. 그는 그때 회사 대표였어요. 지금은 라디오 협찬사 대표예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벽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날짜, 이름, 금액, 편지, 코드. 하나씩 적으며 사건의 그림을 그렸죠. 중앙엔 테이프라 썼어요. 그게 열쇠예요. 모든 진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날의 녹음본 누가 숨겼을까? 그걸 찾으면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하기엔 벅찼어요. 라디오 작가 서진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남았죠. 냉정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죠. 서진 씨, 정화예요. 그녀가 잠시 침묵했어요. 혹시 단서라도 찾으셨어요? 장부랑 거래 코드가 있어요. 그녀가 놀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내일 새벽 방송국 앞에서 봐요. 네, 그날 새벽 5시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떨림이 느껴졌죠.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금요일 새벽 5시 동그라미 쳤죠. 라디오 생방송이 있는 날이에요. 기이할 만큼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길했어요.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어요. 누군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불을 끄고 숨을 죽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켰어요. 주파수가 잡히며 소리가 섞였죠. 다음 사연은 내일 새벽에 이어집니다. 그 멘트가 이상하게 날카로웠어요. 나는 중얼거렸어요. 내일 나도 거기 있을 거예요.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심장이 천천히 단단히 뛰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왔죠.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새벽 공기가 싸늘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었죠. 가방 안에 봉투를 꽉 쥐었어요. 편지 종이가 살짝 구겨졌어요. 방송국 앞 가로등이 희미했어요. 도로가 비에 젖어 반짝였어요. 한참을 서 있었죠.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정화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기다리게 했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커피 냄새가 따뜻했어요. 손끝이 조금 녹았어요. 어제 얘기한 거래 코드요. 그녀가 서류 봉투를 펼쳤어요. 협찬사 자료와 날짜가 같아요.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어요. 그럼 대표님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해 봤는데 수상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죠?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그림자가 문가에 멈췄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 얼굴 잊을 수 없었죠. 이상훈 대표였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어요.
회계 장부를 확인하려고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런 옛날 일을 왜 다시 꺼내요? 그날 제 인생이 멈췄어요. 내 말에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증거 있습니까? 테이프요. 녹음본이 있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사라졌어요. 아니요, 남아있어요. 정화 씨,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의 말이 서늘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럼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공기가 무겁게 눌렸어요. 서진이 내 팔을 잡았어요. 대표님, 저희가 곧 녹음본을 확인할 겁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표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해요. 진실이니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가 우리를 똑바로 봤어요. 내일 회의 때 보자고요. 그가 돌아섰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순간 숨이 막혔죠.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가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있었어요. 우린 녹음실로 향했어요. 불 꺼진 복도가 길었어요. 불빛 하나가 깜빡였죠.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요, 이 서버실이에요. 서랍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케이블 냄새가 났어요. 서진이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79년도 녹음본,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내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테이프 케이스를 열었죠. 79-11-23 회계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뒤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내가 옮겼다. 그 소리에 몸이 굳었어요. 그의 목소리였어요. 이상훈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대표님 목소리 맞죠? 맞아요. 틀림없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오래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걸 방송해야 해요. 오늘 밤이요? 네, 생방송으로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괜찮을까요? 겁나요. 하지만 해야 해요. 그녀의 눈이 단단했어요. 그 순간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떨어졌죠. 천장 구석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불빛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서진이 속삭였어요. 나는 재빨리 테이프를 감췄어요. 이건 내가 맡을게요. 서진이 머뭇거렸어요. 그럼 내일 새벽 방송 직전. 응, 그때 공개해요. 우린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떨렸어요. 두려움, 그리고 결심.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부터 절대 말하지 마요.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복도 끝 불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문을 밀었어요. 우린 숨을 죽였어요. 정화 씨. 낮은 남자 목소리.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스쳤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금 나가지 마요. 서진이 속삭였어요. 나는 테이프를 품에 넣었어요.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었어요. 밖에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한참 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해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내 이야기니까요. 라디오 부스 불빛이 켜졌어요. 빨간 ON AI야 표시등이 반짝였죠. 서진은 헤드셋을 쓴 채 긴장된 얼굴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뒤편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프는 내 가방 속에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울렸죠. 지금 이걸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나겠죠. 하지만 위험도 커요. 정화 씨 괜찮아요? 서진의 눈빛이 불안했어요. 준비됐어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PD가 급히 들어왔죠. 대표님이 방송 중단하래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 시간에 왜요? 내부 규정 위반이라네요. 서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지금 멈추면 다시 기회 없어요. 나는 가방을 열었어요. 테이프 케이스가 손에 닿았어요. 서진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시작해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스피커를 타고 퍼졌어요. 돈은 내가 옮겼다.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PD가 얼어붙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님 목소리 맞죠? 네. PD가 당황해 뒤로 물러났어요. 이걸 지금 내보내면 이미 나갔어요. 서진이 속삭였어요. 빨간 불빛이 꺼지지 않았죠. 라디오 전파는 이미 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중단해요. 지금 바로 꺼요. 이상훈 대표였어요. 경호원 2명이 따라왔어요. 문이 열리며 공기가 흔들렸어요. 당장 방송 멈춰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대표님.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만둬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건 과거예요. 과거도 누군가의 현재예요. 그가 내 앞에 섰어요. 정화 씨,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당신 그날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죠.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제 있어요. 당신 목소리.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서진이 테이프를 다시 돌렸어요. 여기 웃음소리까지 나와요.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난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공허했어요. 누구의 명령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누군가 알린 거예요. PD가 허겁지겁 전화를 받았죠. 뉴스팀이 연결하래요. 대표님, 이미 생중계됐어요. PD의 말에 그는 멍해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나를 노려봤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그가 고개를 돌려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죠. 서진이 숨을 몰아쉬었어요. 방송 끝났어요. 정말 끝났을까요? 적어도 오늘은요. 라디오 불빛이 꺼졌어요.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죠. 나는 눈을 감았어요.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고맙습니다, 서진 씨. 아니에요. 아직 위험해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보였어요. 붉은 빛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죠. 내 눈물이 그 빛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아팠어요. 라디오 방송이 끝난 그날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협찬사 대표 비리 폭로. 익명 제보자 정체는 누구인가? 제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오르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기자들이 모였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정화 씨 사실입니까? 그 말이 창을 뚫고 들어왔어요. 커튼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가슴이 쿵쿵 울렸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죠. 엄마 뉴스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왜 또 그걸 건드려요? 누군가는 말해야 하잖니.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그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어요. 내 인생이 걸린 일이야.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나에겐 아직 끝이 아니야. 통화가 끊겼어요. 삑 소리만 남았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라디오에서 옅은 음악이 흘렀죠. 오늘의 사연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멘트가 가시처럼 박혔어요. 문자가 쏟아졌어요. 허위 아니냐, 관심 끌려는 거 아니냐. 익명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 같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테이블 위엔 커피가 식어 있었죠. 서진의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번호를 확인 후 다시 걸어주세요. 그 음성이 너무 차가웠어요. 서진 씨. 입에서 이름만 맴돌았어요. 그녀에게 배신당한 걸까? 아니면 위험해서 연락을 끊은 걸까? 모든 게 불안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협찬사 대표 이상훈 씨 병원 이송 중 사망.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망.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눈앞이 흐려졌어요. 내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걸까? 그럴 리가 없어.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문이 두드려졌어요. 경찰입니다.
2명의 형사가 들어왔어요. 윤정화 씨 맞습니까? 예. 대표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과거 회사 동료였어요. 최근에 만난 적 있죠? 예, 어제 방송에서.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당신을 참고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떨렸어요. 차가운 공기, 형광등 불빛이 희미했어요. 조사실의 냄새가 낯설었어요. 의자에 앉은 나는 작아졌어요. 그날 테이프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녹음실 서버실에서요. 누가 건넸죠? 저와 작가 서진 씨가 함께 있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 씨는 현재 연락이 끊겼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녀가 사라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녀가 테이프를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테이프가 사라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어요. 형사의 시선이 차가웠죠. 증거가 사라졌네요.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에 불빛이 번졌어요. 발이 무겁게 떨어졌어요. 서진 씨,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역시 연결되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젖은 종이 위에 글씨가 번졌죠. 진실은 결국 돌아온다. 그 문장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나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마를 만큼 흘렀으니까요.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날처럼 다시 비가 내렸어요.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있었죠. 발밑 웅덩이에 하늘이 흔들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정화 씨 나예요. 그 목소리 서진이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디에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미안해요.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주변 소음이 섞였어요. 차가 달리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임. 지금은 안전해요? 아니요, 오래 통화 못해요. 테이프요. 그거 사라졌어요. 저도 알아요. 서진 씨, 당신이 가져간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들이 먼저 나를 찾았어요. 그들, 대표 밑에 있던 사람들. 협찬사 직원이요? 그들이 모든 걸 덮으려 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아니요. 증거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옛 본사 창고요. 회계실이 있던 곳. 심장이 요동쳤어요. 거기 위험해요. 기다려요. 정화 씨, 혹시라도 내가 못 오면. 그녀의 말이 끊겼어요. 통화가 뚝 끊겼죠. 서진 씨.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나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불빛이 흔들렸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폐건물 입구가 보였어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서진 씨. 대답이 없었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이 젖어 있었어요.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죠. 탁자 위에 테이프가 있었어요. 옆엔 휴대폰 하나. 화면엔 미전송 파일 표시. 녹음 전송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정화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찾았네요. 그는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진실을 감추는 사람. 그가 웃었어요. 그 방송 덕에 난 곤란해졌어요. 당신 협찬사 직원이죠. 이상훈 밑에서 일했죠. 테이프 돌려줘요. 이미 복사했죠. 무슨 소리예요? 진실은 조각이에요. 남는 건 이용뿐. 그가 테이프를 발로 찼어요. 바닥에 부딪혀 돌아갔어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요, 서진은 어디 있어요? 도와주러 왔다고 믿어요? 무슨 뜻이죠? 그녀 대표한테 돈 받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서류 보세요. 그가 종이 봉투를 던졌어요. 안엔 송금 내역이 있었어요. 이상훈 김서진 5천만 원. 글씨가 또렷했어요. 그녀는 방송용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만해요. 서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눈가에 멍이 있었어요. 저 사람 말 믿지 마요. 이건 뭐예요? 송금 내역이잖아요. 그건 함정이에요. 누가 꾸몄죠? 협찬사, 경찰, 그리고 방송국. 그녀가 숨을 헐떡였어요. 진실을 밝히면 모두 무너져요. 그래도 해야죠. 그 남자가 비웃었어요. 멋진 말이네요.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총이었어요. 테이프 내놔요. 싫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귀가 먹먹해졌어요. 연기가 퍼졌어요. 서진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서진 씨. 내가 달려갔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테이프 지켜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 남자가 도망쳤어요. 비명이 멀리서 메아리 쳤어요. 나는 테이프를 품에 안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불빛이 번지고 있었죠. 경찰차 사이렌이 들려왔어요. 서진의 휴대폰이 켜졌어요. 화면엔 녹음 파일 전송 완료. 그 문장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녀의 마지막 미소처럼요. 비가 멎은 새벽이었어요. 하늘이 연하게 밝아왔죠. 건물 옆 하수구에서 물소리가 흘렀어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나는 천천히 걸었어요. 손에 테이프가 쥐어져 있었어요. 서진의 피가 말라붙은 채로요.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끝났어요, 서진 씨.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직 울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경찰차 불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웅성임이 멀어졌어요. 남은 건 바람과 빗내음 뿐이었죠. 세상이 낯설 만큼 조용했어요. 며칠 후 라디오 뉴스에서 그녀의 이름이 들렸어요. 작가 김서진, 진실을 끝까지 전한 사람.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날의 방송이 다시 재생됐어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의 음성이 공기 속에 스며 있었죠.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내 이름도 잠시 흘러나왔어요. 청취자 윤정화 씨,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누군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눈물이 조용히 흘렀어요. 그 후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얀 종이 위에 펜을 댔죠. 라디오 사연의 주인공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문장을 적었어요. 글씨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이 지키려던 세상, 그걸 내가 이어가야 하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먼지 냄새 대신 새 냄새가 났어요. 빛이 내 얼굴에 닿았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비 오는 날의 약속.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진 씨, 잘 가요. 이제 내가 말할게요. 내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어요. 새벽 하늘이 천천히 열렸어요. 붉은 햇살이 도시 위로 번졌어요. 그 빛이 내 손 위로 내려앉았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라디오 불빛이 깜빡였죠. 새로운 사연의 시작을 알리듯이요. 세상이 다시 숨을 쉬었어요.